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이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금요일은 바닥이 아니다 라는 영상으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코스피 금요일날 이 저가가 마이너스 8.38%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많이 보시면은 이제 바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일단 저는 한 다음 주 월, 화, 수 아니면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등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추세 안에서는 이게 여기 바닥을 한번 더 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왜 깰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스트리밍 주제는 이렇게 주식 시황 리뷰를 하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상담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밤 10시에는 유튜브 주식 시황 리뷰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아직 바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밑에 영상 하단에 카페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말고도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고 합니다. 걸렸는데 서킷 브레이커는 총 3단계로 나누어져서 이 지수가 1단계에는 8% 이상 하락할 경우, 하락이나 상승할 경우에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멈추는 걸 얘기하고요. 2단계는 한 15% 이상 하락이나 상승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 이유는 이제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다행히 금요일날은 2차 서킷 브레이커까지는 걸리지 않고 1차까지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일날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나온 이슈가 있는데요. 국내랑 이거 미국장을 나눠서 보자면은 국내에는 6개월간 공매도 금지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하면서 A라는 종목이 있으면은 이 A라는 종목이 주가가 하락함을 예상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미리 그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은 뒤에 나중에 가격이 싸지면은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원래 주인한테 갚는 방식입니다. 이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그 높은 가격에서 샀던 것보단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공매도 같은 게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데 개인들도 좀 할 수 있게 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은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일단 한다고 정부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라는 건데, 이게 자사주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몇 주 정도 이게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를 사면은 이게 더 이상 못 사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줬고 이제 자사주를 사가지고 자기 회사 그 돈으로 주가를 방어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라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보면은 키움증권을 예로 들면은 한 140%가 담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140%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반대매매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반대매매 나가지 않게 이 신용 비율을 조정해 줄 테니까 반대매매를 막으라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요. 그 증권사의 일단 권장 같은 느낌으로 권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어떤 것이든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제 미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이라 하고 전략 비축유 자기 최대한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축할 수 있는 최대 비축량으로 이제 비축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 사우디랑 러시아가 서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유가를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이 지금 유가가 이제 가격이 싸졌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그 유량을 최대한 매입하라는 겁니다. 저가 매수를 하라는 건데, 일단 미국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니까 유가가 장중에 8% 정도 이렇게 폭등을 했고요. 근데 과연 이걸 보고서 사우디가 졌다고 하면서
유가를 이제 정상적으로 맞출지 그거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연방 재난기금 500억 달러 출연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 연방 차원에서 어떠한 이런 대책 같은 거 이게 돈을 쏟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좋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과연 바닥이 잡힌 걸까요? 저는 아직 바닥이 안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 잔고 물량이 10조를 돌파했고 환율의 정고점이 122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지금 1220원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공매도 금지,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독단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가 8월 7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무역 전쟁을 건 게 이때인데, 이 경우에는 현재 이 바닥을 치면서 이게 지금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잔고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한 게 8조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신용잔고가 이렇게 털리면서, 그러니까 빠지면서 주가는 서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작년 8월의 경우에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고 뭔가 바닥의 모습을 더 그려줘야 됐는데, 지금 이 현재 1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잔고가. 이 10조라는 게 이때 이 8월 달 전에 19년 7월쯤에 이렇게 10조를 넘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다 10조를 넘은 다음에 이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에 지금도 이거는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게, 신용 잔고가 아직 10조라는 게 아직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맨 밑에 환율입니다. 환율이 1220원이 이제 고점인데, 여러 번 지금 이렇게 여러분 뚫으려고 좀 이 1220원을 뚫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좋은 점은 절대 없고요. 예를 들어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달러로 바꾸냐면은 이 외국인 A라는 외국인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A라는 외국인이 1100원에 달러를 원화로 바꿨는데, 이게 이 달러 가격이 1220원으로 올라가지고 이 원화를 달러로 다시 바꾼다고 하면은 1달러당 120원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러를 원화를 샀고 다시 이제 원화를 달러로 파는 그 외국인은 가만히 있어도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자연스럽게 돈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증시 자금을 뺄 거고요. 증시 자금을 빼게 되면은 이제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현재 지금 매도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되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 2020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 코스피의 이 투자자를 보면은 한 달 동안 개인들은 10조를 샀고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이 10조를 팔았습니다.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제 생각엔 아직은 바닥이 잡힌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바닥이 잡히려면 외국인들이 점점 매수세를 높여야 바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아직 바닥이 아닌가, 두 번째는 공매도 금지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는 물론 했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하면은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주가가 이제 다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마냥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요.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면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는 외국인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나쁜 사람들인데, 이 공매도는 그 외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공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하고 해도 일단은 이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들어와야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목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 수 있는 거고, 이 증시의 이 상승이나 하락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공매도 금지를 하면은 올라갈 텐데 왜 떨어지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 공매도를 했던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은 3번째인데, 여기 보시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8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를 했고요. 2008년 10월부터 했고, 2011년 때 이때 3개월 정도 금지를 했습니다. 8월 10일,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지금 제 위기가 나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한 건데, 일단 2008년 10월 공매도 금지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를 이 10월 공매도 하기 전에 이때가 2008년 5월 코스피가 1900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하기 딱 9월 말에 되면은 이 코스피가 1400선으로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저희 증시가 떨어진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도 그때랑 똑같이 이렇게 지수가 빠지니까 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10월 1일 날 한 겁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라는 그 시행 날짜인데요. 다음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한 달 뒤에 주가가, 이 공매도 금지를 하고서 주가가 1,400원에서 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세계적인 악재가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마 그게 큰 영향일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주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잡고 한 5개월 정도의 이 주가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다음에 2011년 8월 10일 날 공매도 금지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수를 그냥 제가 그었는데, 공매도 금지하기 전날 1,700원 코스피 지수가 17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900까지 회복을 하고, 이때입니다. 1900을 회복을 하고 이제 공매도 금지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 있는 1700선까지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1700, 1900, 1700, 1900, 여기는 1650까지 떨어졌고, 결국에 나중에 다 가서 1900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도 주가는, 이 지수는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2008년 10월 1일 날 아마 이 증시가 어려우면은 국가에서는 코스피를 먼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연기금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안정시킬 텐데, 코스닥은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매도 금지를 이때 노란색 날짜 10월 1일 날 했는데요. 이때 다음에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에 했던 거를 더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랑 비슷한데 얘는 당시에 500원일 때가 갑자기 25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지수가. 일단 얘도 공매도 하고 나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2011년 이때도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공매도 금지한 후에 이렇게 크게 한 500까지 올라와 줬는데 다시 한번 한 차례 400까지 빠지는 그런 하락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400에서 공매도 금지 여기서 하겠다 하고서 살짝 500까지 올라왔습니다. 500까지 올라왔고, 근데 다시 한번 400까지 떨어지는 그 구간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트럼프의 독단으로 인해서 미국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 미국 보호 무역주의 때문에 주가,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아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취임 전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취임한 후에는 세계 경찰의 모습은 좀 보기 힘들죠. 아마 자국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많은 것을 양보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방위비 분담금이나 아니면 각종 관세 면제 같은 것들을 해줬고, 또 세계 뭐 시리아의 미군들 이런 거 파견해가지고 분쟁 지역의 미군을 파견해서 세계 그래도 평화에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시리아 미군 파견도 빼버리고 방위비 분담 이런 것도 미국이 많이 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걸 한국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떠밀려고 하는 실정이고요. 지금 제 생각에 외교는 어떻게 보면 이 신뢰와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버리고 그냥 장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경제 위기의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동안 이게 지금 미국 다우지수인데 그동안 큰 하락 없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고가까지 올라가고 이 상승을 계속 해줬는데, 이게 다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억지로 좀 끌어올린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렇게 증시가 잘 올라갔으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니케이든지 일본이든지 뭐 중국이든지 다 이렇게 같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국가의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좀 박스나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은 계속 상승을 했죠. 이게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트럼프가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이 세계 국가에다가 좀 뭔가 양아치지 같은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미국의 관세 같은 것도 이제 받기로 하고, 뭐 중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관세 같은 거 오르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회사가 그 이익을 얻어가지고 제조업 같은 것들이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고, 뭐 실업자 수가 감소를 하고, 뭐 이런 경제 지표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걸로 미국 이런 지수 다우지수가 올랐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미국이 하고
하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유럽에서도 다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랑 러시아 석유 이런 패권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원래 사우디랑 러시아랑 아마 합의를 먼저 했을 겁니다. 러시아가 석유를 조금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생산해서 같이 가격을 맞추자 이렇게 한 건데 러시아가 그 얘기를 깨고 더 석유를 많이 판매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거에 화가 나서 더 이 시장에 풀려있는 이 원유 같은 거를 석유를 더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 결국엔 치킨 게임밖에 안 되는데 원래 기존에 뭐 트럼프 전에 뭐 오바마든지 뭐 이런 정부들을 보면은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 뭐 당근 같은 거를 주면서 뭐 사우디나 러시아 서로 이렇게 달랬을 그런 건데 지금은 트럼프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동안 하도 양아치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외교적으로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외교를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유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저가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 이 저가 매수를 해서 전략 비축유를 가지고 있자 최대치로 뭐 이런 얘기를 이러는 솔직히 명분이고 지금 이렇게 유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석유 업체를 하는 쪽에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격이 싸져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 세일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저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오일이 금요일날 8%가 상승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우디가 한번 싸움을 시작했는데 끝내려고 할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요. 결국 이렇게 문제가 난 거는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있었고 결국에 보호무역주의의 결말은 다 같이 죽자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려면은 한 차례 경제 위기가 난 다음에 결국에 서로 많은 것을 잃었을 때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스피랑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금요일날 여기 표시한 그 노란색 원인데요. 금요일날 저가가 마이너스 13%에서 종가가 7% 마이너스 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보고 있는데 일단 마감을 했는데 저는 여기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좀 했다가 큰 추세에서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코스피도 저가가 8%였던가요? 8% 떨어지고 종가가 3.4%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10조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를 털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선을 그렸는데요. 지수에 솔직히 선을 긋는 거는 좀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한데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 월요일이나 월화수 이 정도 뭐 단기적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한 주 내내 반등의 기운이 있더라도 이 저항선에 막혀가지고 이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신 게 미국 다우지수입니다. 3월 12일 날 목요일 날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미국에 시작됐는데 바로 다음 날에 3월 13일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전략 비축유 아까 말했던 그 유가 안정을 위해서 뭐 저가 매수하라 이런 것들도 나왔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고 이제 돈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내일은 갭 상승을 좀 하든가 아니면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이 10% 오른 거는 그 목요일 날 전날에 마이너스 10% 빠진 것에 대해서 오른 겁니다. 이게 나왔다 해서 완전히 추세를 돌리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얘도 우리나라처럼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저항에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있더라도 큰 추세상에서는 하락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다음 주는 좀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짧게 월화수 정도 지수가 반등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 큰 추세에서는 아직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주 초에 이제 반등을 할 때 기존에 이제 물린 종목들이 있으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고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은 그 며칠 이런 게 스윙이나 뭐 중장기 종목을 이때 사시지 말고 잠깐 당일 매수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 방식으로 매수를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한다 해서 이 반등할 때 매수를 한다면은 물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3월 17일 날 있을 코로나 추경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추가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음압병실이랑 음압 구급차 이런 거 확충을 하는데 돈을 쓴다는 것과
이 지역 상권 활성화, 이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이 관련된 주식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찾은 게 음압병실 우정바이오, GH 신소재, NVH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압구급차는 고텍이 있고요. 지역 카페는 코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을 봐서는 잘 모르실 거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정바이오 음압병실로 해가지고 상승을 많이 해줬죠. 아마 음압병실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괜찮습니다. 이 금요일날 이 하락을 나왔어도 아직 상승에 대한 추세 바뀌지 않았고요. 이 종목은 괜찮다고 보고, GH 신소재도 얘도 우정바이오보다는 좀 차등주일 수 있는데, 이 하락을 해도 아직 큰 추세상에서는 버티고 있습니다. 얘도 매매하기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NVH 코리아는 얘도 음악 관련주인데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시총도 낮고 좀 추세상으로 많이 깨졌고요. 차트도 좀 깨졌네요. 그리고 음악 구급차, 음악 구급차 이거 오텍인데, 오텍도 단기 바닥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다시 한번 더 추경이 나오고 나서 봐야 되는데 상승을 더 이어가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나아이는 지역 카페 관련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여기 단기 바닥, 이 파란색 큰 게 단기 바닥인데, 이 보시면 이게 금요일날 저가가 밑으로 빠졌다가 종가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살짝 의도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분명 아직 상승 재료도 있고 매매를 하는데 한번 가담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단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다, 뭐 이런 특징주가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 시황 이렇게 올리듯이 그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10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내일 월요일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